월세 부자의 비밀 노트 페이지 91페이지 시세 파악을 통해 수익률 계산을 몸에 익히자. 시세 조사를 통해 투자 금액이 적당한지 확인하라. 현장을 나가 둘러보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가격 조사를 하는 시세 파악하기다. 시세를 파악하는 이유는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금액을 투자해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더 낮은 수익을 얻는다면 올바른 투자라 할 수 없다. 이렇듯 부동산 투자는 적은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이는 부동산 투자도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세 파악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파악한 금액으로 투자 금액을 산출하고 대출을 활용한 투자금을 제외한 실투자 금액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실투자 금액이 나오면 필요 경비와 부대 비용을 산출해서 총 투자 비용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한 비용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놓았을 때 보증금 및 월세 합을 실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로 뽑을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4억 원을 끼고 매입했을 때 실투자 비용은 1억 원이다. 1억 원을 투자해서 2년 후에 이 아파트 가격이 5억 5천만 원이 되었다면 실투자금 대비 50%의 수익률을 2년 동안 올린 것이다.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여 25% 연 수익을 올린 것이 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5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에 임대를 놓았다고 가정하자. 투자금 5억 원 중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아 실투자 금액은 4억 원이다. 월세 150만 원을 12달 받아서 1,800만 원이다. 1,800만 원을 실투자 금액으로 나누면 1년 수익률은 4.5%이다. 이렇게 투자금 대비 수익률 계산을 많이 해보기 바란다.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의 계산으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월세를 받은 아파트도 똑같이 5천만 원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파트 상순분 5천만 원에 월세를 받은 금액 1,800만 원을 합쳐 5,800만 원을 실투자 금액 4억 원으로 나누면 연 17%의 수익률이 나온다. 단순하게 계산하고 전세 끼고 한 투자가 6% 이상 높게 나온다. 하지만 매매가의 변동이 없다면 전세 끼고 투자한 아파트의 수익은 0%이고 월세를 받은 아파트는 4.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전세 끼고 투자한 것, 즉 갭 투자는 전세금의 상승이나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다. 매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그럼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수익률이 변할지 생각해 보자. 아파트 시세의 60%까지 은행 대출이 가능하며 개인 신용이나 은행에 따라 70%까지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60%의 대출을 활용해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하고 보증금 1억 원을 환수했을 때 실투자금 금액의 1억 원의 월세 1년분 1,800만 원과 아파트 가격 상승분 5천만 원을 합친 6,800만 원을 1억 원으로 나누어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68%의 수익률이 나온다. 물론 대출 이자를 3%로 계산하면 1년 대출 이자 900만 원을 빼면 5,9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1억 원으로 나누면 59%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 대출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4억 원의 자금으로 전세를 4채 보유하여 전세 가격의 상승이나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올린다면 이 또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는 수익형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 실투자에 임한 것이다.
이처럼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으로 실전 투자에 임해야 한다. 시세 조사를 통해 수익률을 따져보라. 시세 조사를 하는 또 다른 까닭은 이처럼 복잡한 수익률을 따져보기 위함이다. 얼마에 매입하느냐에 따라 다른 투자 수익률이 달라진다. 또 전세와 월세에 따라서도 투자 수익률이 확연히 달라진다. 자금이 많이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매입해서 시간이 흐른 뒤에 가격이 올라 매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수익률 계산은 필요 없다. 그렇지만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려가고자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노후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수고는 당연하다. 처음에는 시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시세 조사가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경우에 따라 변하는 수익률을 따져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다. 처음부터 이런 투자나 선택은 쉽지 않다. 반복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며 계산을 해봐야 익숙해진다. 시세 대비 실투자 금액을 뽑아보는 일도 습관이다. 실투자 금액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몇 %의 대출 규모로 투자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습관이다. 매입한 물건을 전세로 투자할 것인지 월세로 투자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런 습관들이 모여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기초 체력을 쌓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투자의 고수에 점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머릿속에 혼자만의 기준이 생긴다. 길을 걸어가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적어놓은 주변 아파트나 빌라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중개업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 적어놓은 데이터만으로도 이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투자 수익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책상에 앉아 책만 읽어서는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없다. 요즘 모든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또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중개소가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빅데이터를 쌓아가는 시간과 자료가 필요하다. 남이 모아놓은 자료를 본인의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고 남들이 믿지도 않는다. 상상 현실이 되다. 의 저자 차용원 미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만이 생존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부동산 투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일까? 부동산 임대 사업이 과연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일까? 임대 사업은 시간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되어야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다. 또 임대 사업은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약속한 면적의 공간을 약속한 시간 동안 사용하고 약속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풍부한 지역에서 실투자 금액 대비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을 골라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임대사업의 강점을 잘 활용해 경제적 자유를 성취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통계와 자료로 입지를 분석한다. 입지 분석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의 핵심이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다. 이것은 땅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투자하려는 지역의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자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 좋은 입지다. 부동산 기초 체력을 기르고 부동산 가격의 기준을 세우고 투자 가능 지역을 넓혀가고 현장 조사를 하고 시세 조사를 하는 까닭은 모두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다. 그만큼 미래가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하다.
현장 조사를 할 때 물건 임장보다 지역 임장을 하는 까닭은 미래 가치 때문이다. 미래 가치를 살펴보는 입지 분석을 위한 임장을 해야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지니고 책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공부할 게 너무 많다며 벌써 책을 덮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공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니다. 성적을 위해 둥수를 매기는 공부가 아니라 생존 미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공부다. 점수를 따기 위해 시험을 보던 기존의 공부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큰 틀에서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책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겠구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겠구나. 또 돈 걱정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와 임대사업자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약간의 지식과 자본, 정보, 용기만 있으면 가능하다. 지식은 책에 다 나와 있다. 정보는 신문이나 국가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용기는 이런 지식과 정보를 쌓아서 생기는 것이다. 기본은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놓은 종잣돈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용을 될 수도 있다. 지식, 정보, 용기가 있다면 자본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어떻게 해서든 종잣돈을 만들게 되어 있다. 정확한 통계와 자료로 투자 지역을 선정하라. 서울을 예로 들어보겠다. 서울의 지하철은 340여 개 이상이다. 더블 역세권만 해도 50여 개가 넘는다. 다시 말하면 투자 지역이 300곳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이 중에 더블 역세권이면 더 투자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지방도시에 전철역 하나 들어서거나 광역철도 하나 생기는 것이 투자 유망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일단 대중교통을 잘 갖춘 곳이 투자 대상 1순위다. 사람들이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다니기 편하고 접근하기 쉬워야 투자 가치가 있다.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곳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곳도 투자하기에 좋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소득 수준이 높아야 전세나 월세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체납에 대한 걱정도 줄어든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의 기본 입지 선택에 있다. 부동산 투자의 큰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작은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 정부에서 세워놓은 큰 그림을 알아야 입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라에서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보존해야 할지 계획을 세운다. 국토부 종합계획이나 서울시 2030 도시계획과 같은 개발 계획을 참고해서 투자 지역을 선정한 다음 투자 범위를 좁혀 나가야 한다.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주변에 누군가가 사면 좋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자주 본다. 누군가의 말이 아닌 정확한 통계와 자료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토종합계획이나 서울시 2030 도시계획을 검색하면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료에는 앞으로 국가에서 개발 예정인 지역이 나와 있다. 투자가 목적이라면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에만 투자해야 한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3도심, 7강역, 12지역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있다. 3도심, 한양, 도성, 사대문, 양, 강남, 여의도, 영등포 지역. 7강역, 마곡, 상암, 수색, 용산, 가산, 대림,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잠실. 12지역, 신촌, 연신내, 불광, 마포, 공덕, 목동, 봉천, 사당, 이수, 동대문, 미아, 망우, 성수, 천옥일동, 수서, 문정. 수익형 부동산의 위험 요소는 금리가 아닌 공실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3대 악재인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정치 상황,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따로 놀고 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기도 전에 국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한없이 올려놓으며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있다. 실상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기 힘든 경제 구조인데도 은행들은 앞다퉈 가산 금리를 올리며 수익성 강화에 열을 올리기는 모양새다.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모든 지표가 좋지 않다. 국내 경기와 더불어 정치 상황도 안개가 낀 듯 불투명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 관리로 바뀌었다. 분양시장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 향후 분양시장은 위축될 것이다. 재건축 시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이나 그 힘이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다. 과연 우리는 어떤 투자를 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차별화와 양극화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은 모든 지역이 오르거나 모든 지역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비싸도 값을 하는 지역이 있고 싼 게 비지떡인 지역이 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한다.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제의 자유를 찾아 도전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금리가 낮으나 높으나 상관없이 투자 수익률을 정확히 분석해 투자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금리가 낮으면 수익률이 조금 높을 뿐이다. 금리가 올라도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활용해 투자를 해야 한다. 결국 금리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다. 금리보다 중요한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공실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얼마나 공실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투자 환경이 안 좋은 때일수록 공실 없는 부동산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 공실 없는 부동산 임차 수요가 풍부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 그런 지역을 찾아 신중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고 그 월세 중 일부를 대출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해야 한다. 전문 지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장을 누비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몸으로 느껴보자. 그렇게 본인의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만 부동산 투자도 경제적 자유도 부자의 삶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